고 이한비 PD 어머니 김혜영님과 인터뷰한 여운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중학생들이 5, 6년 후에 청년이 돼서 그들이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가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 사회적 참사로 청년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영 씨가 한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착하고 평범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옆 사람과 같이 손을 잡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우리 청년들을 아들로 껴안으면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애도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극 위에도 희망은 움틉니다. 그게 사랑과 그리움의 힘입니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5월 28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원 투데이 이슈 앤 피플. 팁 1 투데이 이슈 앤 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LG전자가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 업무 종사자 쉼터에 에어컨을 기부했습니다. LG전자는 쉼터에 휴게실,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각각의 공간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에어컨을 기부했는데요. 다음 달까지 서초구, 중구, 은평구, 마포구 등 서울 소재 쉼터 5곳에 설치됩니다. LG전자 칭찬해.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기 위해 농협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5억 원 상당의 적금을 강제로 들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농협 측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는데요.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함을 느낀 직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리에서 편히 쉬시라는 의도로 비밀번호를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금 강매와 관련해서는요. 모든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내해드리는 내용이라며 강매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의 피플, 첫 번째 피플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후보가 당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본선에 진출한 5명은 다음 달 9일과 10일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0%와 30%를 합산한 본 경선으로 최종 당선자를 가립니다. 두 번째 피플은 고 손정민 씨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이 담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설명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마지막 피플은 가수 나훈아입니다. 작년 추석 연휴 나훈아 씨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프로그램이죠.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42회 텔리상 시상식에서 TV 예능 부문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1979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텔리상은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와 같은 스크린 브라운관을 선보이는 모든 영상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출품되는 작품만 약 12,000개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T1 투데이 이슈 앤 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나훈아가 부릅니다. 테스형.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요 좋구나 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흉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수연.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화요일은 오늘 화요일 아닌데요? 금요일은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대본에 화요일이라고 써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5점을 남긴 거예요? 아니요. 저 굉장히 충격 먹은 게 아닌데 내일 쉴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요일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늘 화요일이야 그랬는데 제가 대본을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금요일에 만나는 최영진 아나운서. 자,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네, 어제 그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중증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 64만 6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하루 접종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자,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7월 백신 접종 계획도 나왔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 전해드리죠. 자, 어제 자녀 백신 예약 첫날이었잖아요. 예. 어제 상식이 형이 아세요? 알죠. 네, 상식이 우리 형. 이현웅 아나운서죠. 네, 예. 상식이 형이 이 자녀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예. 대부분 지역에서 자녀 백신이 근데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없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로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가 첫 시범 운영을 보였는데요. 시스템 오픈부터 접종을 원하는 인원이 대거 몰렸습니다. 결국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혜민 PD가 말씀하신 대로 자녀 백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백신 노쇼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다 보니까 노쇼가 많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남는 백신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재밌는데요. 하늘의 별 따기급이다. 인기 뮤지컬 예매하는 것보다 힘들다.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어제 상식이 형이랑 노쇼하면 혼내준다 그랬거든요. 들었나? 제가 혼낼까 봐 안 하셨을까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굉장히 무섭게 혼내잖아요. 제가요? 오늘 이럴 거예요, 계속.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선배가 아니라는 걸.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자, 7월 백신 계획 어떻게 됩니까? 예, 7월부터는 그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수험생, 교사 등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데요. 고3 수험생의 7월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11월 18일로 예정된 수능을 당연히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네.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름방학을 이용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방식은 현재 60세 이상 74세와 같이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의료기관, 접종기관을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그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보다 백신 접종 시기가 더 이른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백신 접종자 명단을 어떻게 추릴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고3을 비롯한 수험생 그리고 교사 또 예. 50대까지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정말 코로나19 종식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예. 7월 접종 계획 또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지역별 예방접종 센터가 아닌 동네 병원 등 집 근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게 됐는데요. 7월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었던 화이자 접종은 260여 곳 예방접종센터에서만 가능했었거든요. 이제 화이자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내주세요.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땡월부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수험생, 교사 등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또 화이자 백신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몇 월부터 가능할까요? 우리 혜민 PD도 제가 보기 내는 거 잘 들으시고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1번 7월, 2번 네. 꽃피는 춘3월, 3번 예. 아니 어제 상식이 형도 세상 어이없는 보기 가져왔는데 저도 둘이 들었습니다. 경쟁해요 지금.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퀴즈 내용으로 경쟁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기로 경쟁을 하지 말고. 그분보다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 보기를. 네, 자 1번 7월, 예. 2번 꽃피는 수춘 3월, 어우 좋다. 3월 월월. 전 조금 귀엽게. 자,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최영진 아나운서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안 씨, 외모도 내면도 훌륭한데 똑똑하기까지. 에이, 제가 뭘요? 아니에요. 시안 씨 타고 있는 더 뉴 K3 말이야. 스포티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첨단 주행 편의사양까지 매력적으로 돌아온 더 뉴 K3.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은빈이의 제로 레시피는 지글지글 통삼겹구이에 깔끔하게 칠성사이다 제로. 송강의 제로 레시피는 신선한 샐러드에 가벼운 칠성사이다 제로. 어떤 음식에도 깔끔하게, 맛은 배로, 칼로리는 제로. 세상 맛있는 칠성사이다 제로. 파바통신. 딸기하면 논산, 케이크하면 파바. 이름하여 논산 생딸기 케이크. 딸기가 좋으니까 케이크 맛도 좋고 우리 농가도 좋고 요놈 완전 효자 딸기네. 우리 농가와 파바의 행복상생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파리바게뜨. 넓고 세련된 공간, 편안한 시트, 모든 시간이 프리미엄한 경험이 되는 이곳은 호텔 라운지. 아니, 스타리아 라운지.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MPV 스타리아 라운지. 현대자동차. 최적의 입지에 공장을 세우는 꿈, 산업단지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꿈. 우리는 당신의 꿈을 실현합니다. 산업단지.com. 개발, 분양, 마케팅까지 산업단지의 성공을 이끌다. 산업단지.com. 김혜민의 이슈와 피플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땡월부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수험생, 교사 등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또 화이자 백신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몇 월부터 가능할까요? 1번 7월, 2번 꽃피는 춘 3월, 3월 월월. 후배들이 아무래도 이걸로 저 골탕 먹이는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율립에서 바르면 바를수록 건강해지는 천연 유기농 립스틱, 종이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페이퍼팝에서 종이책장 드리고요. 자동차로 가방을 만드는 모어덴에서 20만 원 상품권을,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대복김치,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 드립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읽으면서 2부 먼저 가 있을게요. 오늘 2부에도 정말 좋은 분 제가 모셨거든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2부에 놀러 오세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1분 산업안전 정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을 얻게 되는 것을 업무상 질병재해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질병재해 피해자가 지난해에만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업을 비롯한 용접, 도장, 성면 등 제조업 사업장 종사자들에게서 백혈병과 암, 림프 조혈기계 이상 면역계 질환 등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업종에서 다루는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암성 물질은 없는지, 만일 발암성 물질이 사용된다면 국소배기 설비는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물질에 알맞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품을 혼자서 옮기는 것은 삼가고 작업 전후로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건강한 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1분 산업안전정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촉촉한 가습기 보이스의 소유자 트로트 가수 신성입니다.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과 취미생활용으로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편리한 반면 각종 사건 사고도 참 많은데요. 5월 1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전동 킥보드법만 잘 지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탑승은 만 16세 이상만 가능하고요.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는 필수. 탑승은 반드시 혼자만 하되 인도에선 이용 금지입니다. 과속과 음주운전 역시 절대 금물이겠죠? 해당 내용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 부과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전동 킥보드 문화, 저 신성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방송인 안선영입니다. 다름에 같음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다 같음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름 속에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안선영과 함께 다르지만 같은, 모두 다 같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다 같음을 알고 싶다면 한국장애인재단의 다같음 캠페인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T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Oye, mira dónde vamos.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입니다. 익명의 한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줘 감사하다며 안산시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 원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 기부금은 안산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하는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며 유독성 가스에 노출되지만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19분, 1시 20분 지나가고 있네요. Let's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TIP 팁톡 TIP 팁톡 우리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제가 20대 30대 아닌 사실 지금까지도 저의 셀럽을 꼽으라면 저는 이분을 늘 꼽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유명한 광고를 만든 광고인이자 책은 도끼다 또 8단어 베스트셀러 작가인 TBWA 코리아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대표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방송 인터뷰는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한참 됐어요. 그렇죠?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네요. 와,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이슈앤피플 오늘 1일 승선하게 된 박웅민이라고 합니다. 김혜민 선장님 말 잘 들으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김혜민 선장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의 선장이기도 하셨어요. 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20, 30대 때 우리 대표님 강연을 들으며 책을 보면서 PD로서의 감각은 물론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후배들 많이 만나시죠? 그러니까 혜민 선장님 같은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Do Nothing 클럽이라는 젊은 친구들하고 뭘 하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을 박웅현 키즈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마운 후배들이 구석구석에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저는 키즈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많아서 시스터로 하겠습니다. 박우현 시스터로. 자, 대표님의 삶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또 광고회사 대표시기도 하시니까 광고 산업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로 보면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그냥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할 수 없으니까 5월부터 좀 일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좀 회복이 됐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적응이 된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경영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무엇보다 새롭게 일하는 방법을 서로들 배워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완전 코로나19 이후로 산업도 판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회의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원 재택할 때가 있었고 50% 재택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3분의 1 재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방법이 바뀌었고 10명 이상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터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고 근데 방법은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종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자, 광고회사 대표로서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사실 박웅현 대표하면 워낙 명강사고 정말 산골짜기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강연도 많이 못 나가셨죠?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없었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정 기간의 침묵이 있은 다음에 그렇죠.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외부로 하는 강연이 되었건 하여튼 랜선 강연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청중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듣는 이런 강연 형태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네.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패드를 활용한 강연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 강연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패드를 마치 칠판처럼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걸 해봤는데 그게 괜찮아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강연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기쁨과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연은 물론 카메라로는 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맞아요. 이제 강연의 온도가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강연이 많았으면 대표님 오늘 안 오셨을 텐데 강연이 없어서 오셨으니까 저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전혀 달라진 세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 모두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박우현 작가는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서 트렌드를 짚어주는 동시에 또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본질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로 대표적으로 바뀐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 한 개씩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겠어요? 앞에 이야기로 이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확 바뀌었죠. 회의하는 방법, 뭐 미팅을 하는 방법, 하여튼 이런 일하는 방법이 확 바뀌어버렸고요. 그리고 바뀌지 않은 건 일하는 이유겠죠.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아하. 이게 생업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가장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초년생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뭐 하여튼 각자의 그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하는 이유가 바뀌지 않았으니 일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고 그걸로 나와 나의 가족이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일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건 다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말씀 듣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하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바꾸다 보면 내 일하는 이유에 대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기회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하는 조건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그 대학생들 발표하는 거를 이제 제가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발표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대학생인데 진짜 바쁘게 대외 활동을 하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 공모전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사람들 만나고 뭐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다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정지가 되어버리니까 가만히 멈춰 서진 거죠.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자기를 추구했던 게 아니더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멈춤이 보였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헤어스타일은 자기 머리를 확 한번 밀어보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밀었었는데 코로나니까 한번 밀어본 거고. 그리고 방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방이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인가? 봤더니 너무 많은 책과 자료들만 쌓여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닌 것들이 자기의 공간을 점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치우고 그 분위기 있는 등 하나에다가 디퓨저 하나 갖다 놓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도 늘 뭐 집에서 역까지 걸어갈 때는 빨리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길거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이게 20대 얘기거든요. 50대가 아니라. 20대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조건은 다 달라지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해민 선장님께서 그 강연이 줄어서 나는 좋다, 난 좋게 해석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지혜 같거든요. 조건 속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 내가 태도를 바꾸는 거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중요한 하거든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박우현 대표께서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선정할 자격 있죠? 네, 그럼요. 자, 오늘 팁톡 이슈 앤 피플에서 하는 팁톡, 이 시간에는 우리 박우현 TBWA 코리아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은 돕기다의 저자 박우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라는 영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문화유산을 알리는 영상인데 어떻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셨어요? 한국문화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문화재를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친구들, 소위 MZ세대라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20분 30분 다큐로 만들 게 아니라 광고식으로 짧게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발상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소재들을 골라서 작년에 12편을 만들어서 하나씩 지금 릴리즈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 영상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창에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치시면 12편
보실 맞습니다. 수 있어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역시 박웅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감각적이면서도 이 문화유산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담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음원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먼저 조선왕조의궤 이 알린 영상이요. 조금 들어볼게요. 이건 옛날 그림 일기예요. 의계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부른대요. 와, 사람이 진짜 많죠? 다 같이 줄 서서 어디 가는 중이에요.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색깔이 다 다르네요. 이건 피리, 이건 나팔, 이건 심벌지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네.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조선 왕조 의궤를 알린 영상이에요. 이 영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벗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네. 이 뭐 완전히 신세계가 열리네요. 아니 안경 끼고 마스크 쓰고 하시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셔서 저희가 또 방역 지침에 따라 방을 따로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광고 만들 때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고무줄의 효과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해요. 고무줄의 효과. 고무줄의 효과는 뭐냐면 고무줄은 멀리 당길수록 놨을 때 이 붙는 텐션이 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종 결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신선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면이 격렬하면 보통은 메탈을 생각하는데 장면이 격렬할 때 아리아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있든 뭐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뭐 재즈를 음악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의궤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전혀 재미가 없어 하는 무엇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고 중후장대하고 되게 엄숙한 거잖아요. 왕의 기록이고. 그래서 가장 끝에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아이들의 그림 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인 거죠. 이게 고무줄처럼 당겼다 놓으면 했겠다. 그래서 애를 불러서 네 그림 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특이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녹음실에 와서 저를 보고 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나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멀리 도망가 있고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 의궤라는 게 그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했고 이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걸 아이에게 너 그림 일기 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그림을 너의 말로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감탄했는데 한 개 좀 더 들어볼게요. 그 대동여지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것도 좀 들어볼까요? 이전까지의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지도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기호의 사용으로 많은 내용을 간결하게 담고 기호는 한데 정리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에는 심리마다 눈금 표시가 있어 축척 기능을 하고 산줄기의 모양과 굵기로 산의 높이와 크기, 산세까지 파악할 수 있죠. 단일 곡선은 배가 다니지 못하는 물길이라는 뜻이고요. 이중 곡선은 배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펼치면 전체 높이 6.6m의 전국 지도, 접으면 노트 크기의 도별 지도, 분리와 합체, 휴대가 자유로운 세상에 없던 놀라운 지도, 대동여지도. 세상에. 이 목소리 굉장히 낯익은데요. 백칠수 선생이세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을 섭외했죠. 왜? 어떻게? 그러니까 메시지의 수용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가장 먼저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근데 대동여지도는 거의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충격이 없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관심이 가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수용자들한테 신선하게 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패드를 쓰고 있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광고에 늘상 광고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지도는 내비게이션이니까 이거를
패드 광고처럼 패러디를 하자. 그래서 A사의 패드 광고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패러디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성우를 광고를 했던 성우. 광고를 했던 성우를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워낙 비싸셔서 이제 이분이 그 비슷한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분을 섭외를 해서 녹음을 한 거죠. 근데 또 대중들 입장에서는 배칠수 씨 목소리가 워낙 낯익으니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때는 차선이 최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대동여지도라는 게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알지 않죠. 우리 대동여지들을.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당시의 혁신이었고요. 이 시대 수용자들이 사는 시대의 혁신은 무엇인가 보면 이제 그 패드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패드.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참 여러분 대단하죠. 저희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는 광고쟁이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작가로 대표까지 일들을 하는데 물론 뭐 대표님 혼자 하신 일은 아니고 모두가 맞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일이지만 또 그 일의 프로젝트의 선장 역할을 우리 박웅현 대표가 하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를 아는가 중에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송광사 목존 3존 불감. 저 사실 이거 뭔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요? 저 안 창피해도 돼요? 그럼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 몰랐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송광사의 목조 3존 불감이라고 컵 사이즈의 휴대용 불상이 있어요. 이게 1000년이 넘은 저 보물인데 국보인가 보물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혁신적이에요, 진짜. 이렇게 컵 모양인데 컵 뚜껑을 열면 그 안에 3존불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니면서 뭐 교통이 없을 때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예불을 드릴 수도 있고 한 이런 거였죠. 이거는 근데 모르셨고 저도 몰랐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목이 되질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 당근마켓 좋잖아요. 요즘 아주 핫하죠. 중고거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중고거래 물품인 것처럼 내놔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의 그 소개하는 자기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봤더니 약간 이렇게 좀 가볍잖아요. 말투도 이렇게 비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은 거죠, 그냥. 이거 입으시면 어떻게 될 수 있고요. 이건 뭐 기능이 이게 좋고요. 약간 맞습니다. 이런 식이죠. 예. 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거 1000년 된 건데 사용감 좀 있지만 이런 단어 쓰고요. 그리고 뭐 퍼스널하게 예불 드릴 때 정말 좋아요. 대박 막 이런 거 막 쓰는 거죠. 일부러 성우분 오셨을 때 연출 방향을 그렇게 줬어요. 가볍게 해달라.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대충 이런 얘기를 할 건데 20분 드릴 테니까 성우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투로 잡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테이크 첫 번째 거를 잡는 거죠. 그래야 가장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진짜 내가 이거를 그 중고마켓에 내놨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드리지 않은 그 애드립도 많이 나왔어요. 아주 좋았네요. 내놨다가 근데 너무 아까 되게 괜히 내놨나 이런 녹음도 막 나오고. 그거 저는 좋았어요. 더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거 갖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들게. 그런 것들은 애드립이었어요. 그렇군요. 전혀 몰랐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것을 지금 현대인들의 언어와 문화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영상 여러분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치시면 나올 수 있고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아이들 보면 좋겠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광고라는 게 무언가를 알린다는 게 그 대상의 본질을 탁 파악해서 감각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갖기 위해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한다기보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생존이군요.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들어가면 누군가는 그 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그 많은 그 종이들의 그 난무 속에서 단순화시켜줘야 되고 짧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광고는 30초, 15초
뭐 한 줄이잖아요. 네.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난무하는 그 말의 잔치에서 한마디를 뽑는다면 뭘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너무 많은 복잡한 가지 가운데 나라는 그 본체, 나라는 한 그루의 뿌리를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시대 대학생 같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관이란 말이 있어요. 멈출 지자에 바라볼 관자거든요. 멈춰서서 바라본다. 그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죠. 지금 나의 뿌리,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 그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말 어렵다 생각되시면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네, 진짜 그냥, 우리는 멍 때리는 시간이 네, 너무 없어요. 스마트폰 딱 끄시고 뭐 음악 듣지 마시고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서 멍 때리는 시간을 일주일에 10분, 20분씩 뭐 한 달에 하여튼 갔다 보면 자꾸 안에서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엇이 흘러가는 당대고 무엇이 나한테 남는 본질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파악하는 데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의 본질, 나라는 사람의 본령을 발견하는 데에 인문학이라는 도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박우현 대표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설파하셨어요. 맞습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유효합니까? 유효한 거를 입증한 게 선장님이세요. 조금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네. 기적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 주관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겁니다. 인문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객관적인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똑같은 객관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주관적 시선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든 시대에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된장찌개를 훨씬 더 풍요롭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까 그 대학생처럼 내가 집에서 지하철까지 걸어가면서 보이는 이 풍경이 이런 장면, 석양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있게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인문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보지 않았던 그 좋고 고마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세 네. 이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상과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이 메시지인데 사실 이 방송 들으면서 박우현 대표는 성공해서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말 몇 년 전에 했거든요. 박 대표한테. 근데 박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일상과 본질에 집중하니까 지금의 내가 있더라. 네. 그 얘기 들을 때 억울했어요. 그게 아닌데. 대부분 근데 그렇게 생각한단 대학교 말이에요.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억울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일적으로도 성공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공이 추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은 따라올 무엇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나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여를 할 것인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흘러가는 당대라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어떤 건 내 몸 안에 깊이 남을 것이라서 소중히 가꿔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파악한 거를 5년, 10년, 20년 끌고 가다 보면 자기 역량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따라 붙는 게 성공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공이 안 따라온다고 해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삶을 이게 법정 스님의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풍부하게 소유하겠다를 추구해도 그렇게 돈이 날 따라와 주진 않거든요. 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을 풍요롭게 이 상황 속에서 존재하겠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코로나 시대 대학생처럼 출퇴근길을 내가 감상을 하겠다. 기적이라는 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어쩌면 기적은 항상 있는 것들이다. 그 기적을 보는 눈을 갖겠다. 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인문적인 훈련이라서 힘든 시대일수록 인문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자영업자한테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해서
돈이 된다는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문적인 훈련은 뭘 말씀드리냐면 저 책을 읽어라, 러시아 문학을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시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주관을 바꿔주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뭐 택배 일을 하시던 뭐 대학생이던 60대가 되셨던 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풍부하게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풍부하게 존재하는 삶을 저와 또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이슈와 피플을 말하는 코너 팁톡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박우현 대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 강의 많아지기 전에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은 돕기 나의 박웅현 작가이자 또 TBWA 코리아의 박웅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